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최신 데이터 분석 애플리케이션 스트림 데이터의 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인플라이에서 엔터프라이즈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를 담당하고 있는 윤선정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이 뭔지, 또 드루이드가 이것을 구축하는데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데모 및 이제 사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루이드는 분석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이고 오픈소스입니다. 인플라이는 드루이드 개발자들이 만든 드루이드의 상용 제품이고요. 그 제품명도 인플라이고 저희 회사명도 인플라이로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데이터 분야에서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그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소수의 분석가가 실행하는 빈도가 낮은 쿼리들을 위한 분석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최종 사용자들에 대해서 대화형 그 데이터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로고들은 현재 인플라이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들입니다. 그래서 최대 규모의 사스 회사인 그 세일즈포스에서는 그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인플라이의 기술을 기반으로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먼에서는 그 악성 보세 활동을 탐지하는 그 AI 엔진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인플라이를 활용을 해서 이상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에서는 인플라이를 기반으로 보안 운영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사용자를 위한 분석도 이제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기도 하고요. 그 회사 외부의 사용자를 위한 분석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트위터 모펍에서는 광고주들에게 광고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펍 애널리틱스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시트릭스에서는 성능 및 보안 모니터링 서비스를, 그리고 아틀라시안에서는 주 제품인 그 컴플루언스에서 실시간 사용자 행동 분석을 프리미엄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사내 및 외부 사용자를 위해서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유즈 케이스 및 그런 수많은 사용자를 위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분석 인프라는 계속 변화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2000년대에는 페타바이트 규모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과제였는데요. 그 해답은 HDFS랑 스파크의 출현을 통해서 분산 저장 및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게 되었고, 2010년에 들어서는 데이터를 중앙 집중화한 후에 쿼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숙제였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답은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및 프레스토, SQL 온 하둡으로 대표가 되는 그 탄력적이고 분리된 SQL 쿼리 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대에 들어서 당면한 과제는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올바른 분석 인프라를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사용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데이터의 크기도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실시간 빠른 응답과 대규모의 동시 사용자 및 동시 쿼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장면이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역동적이고 유동적이고 결과가 빠르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데이터와 대화를 하는 형식과 비슷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뒷단에서는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초당 100개에서 1000개 이상의 쿼리를 처리하고, 또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랑 히스토리컬 배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 기업에서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 세 가지 큰 영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규모에서 상호작용하는 대화형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쿼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은 1초 미만의 그 쿼리 응답을 가질 수 있는 성능으로 측정이 되는데요. 최종 사용자가 데이터를 빠르게 시각화하고 탐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는 사용자 경험에 굉장히 중요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롤업하고 또 애그리게이션을 해서 그 분석된 데이터를 최소화하는 것만이 어떤 다이내믹하고 동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실제로 약간 데이터로부터 통찰력을 얻기는 조금 힘들었죠.
그래서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결국은 이제 느린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좀 겪게 되시고, 또 두 번째는 최적의 비용으로 높은 동시 쿼리를 지원을 하는 건데요. 그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하는 그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동시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하드웨어를 추가해서 이제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 구, 어, 설계 자체가 최신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키텍처의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비용이 굉장히 크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리밍 및 배치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인데요. 그 메시징 버스를 도입하는 경우에 스트리밍 토픽을 수집하고 또 히스토리컬 데이터와 함께 즉각적으로 또 실시간으로 그 해당 데이터를 커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커리에 능숙한 어떤 스트리밍 프로세서랑 그 과거 데이터에 대한 배치 처리를 하는 그 분석 엔진이 각각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 실시간 데이터랑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같이 비교 분석하는 것들이 가능하지가 않았죠. 지금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그 개발자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작용, 즉 빠른 쿼리 속도, 그리고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점 더 증가하는 그런 동시 사용자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즉각성, 즉 데이터가 생성된 그 직후에 즉각적으로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해서 그 어떤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화면에 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대기 표시를 보시면 어떠세요? 좀 보기만 해도 답답하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런 대기 표시가 없기를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볼륨이 커지고 또 수집 속도가 증가하고 사용자가 늘어나고 또 연동되어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의 API 콜도 동시성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쿼리의 성능이 저하가 되게 되고요. 하지만 사용자들은 대화형으로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빠른 쿼리 성능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데이터 분석가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 아니면 회사 외부의 어떤 비기술자인 뭐 사용자들에게도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 분석가들을 위한 분석 시스템에 비해서 사용자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또 동시 사용자도 증가를 하고 이에 따른 비용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비용 역시 중요하죠. 그래서 높은 동시 쿼리에 대한 비용이 어떤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최적의 비용으로 이런 수많은 사용자 및 높은 동시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즉각성입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하고 또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나면 우리는 이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트림 데이터 그 처리 솔루션을 도입하는 이유는 그 스트림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활용하고 또 그로부터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 길어지게 되면 이제 그만큼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히스토리컬 데이터에 대한 배치 처리 역시 중요합니다. 실시간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파악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데이터의 이면에서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프카랑 키네시스 같은 그런 메시지 버스가 나오면서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의 시장 전환이 시작이 되었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리밍 데이터를 이제 캡처하는 것만으로는 그 상황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조금 어렵고요. 그 통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볼 때 다양한 인텔리전스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또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기존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왜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실시간 운영 및 가시성을 확보하고 또 현재 및 과거 이벤트를 연관해서 그 상황 인식 기반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또 모든 데이터를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아키텍처가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어떤 포스트그레스, 마이스컬 같은 범용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소규모에서 동시성이 낮은 경우에는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높은 동시성을 위해서 설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 규모가 페타바이트 이상으로 커지고 어떤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쿼리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제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해서 어떤 낮은 쿼리 볼륨과 이제 기존의 배치 데이터 분석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고 동시성이 이제 동시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비용이 매우 높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및 그 배치 데이터를 모두 수집할 수 있는 그 아키텍처는 드루이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파치 드루이드는 모든 규모에서 인터랙티브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 쿼리를 지원을 하고 또 스트리밍 및 배치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그 드루이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드루이드는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고도로 최적화된 분산 수집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수많은 동시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드루이드에서는 마스터, 쿼리, 데이터 노드를 이제 독립적으로 컨트롤을 합니다.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각 노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또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드루이드에서는 그 노드들을 자동으로 그 밸런싱을 하고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드루이드에서는 또 고유의 그 컴퓨팅과 스토리지의 관계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 얘기를 조금 하면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대규모의 병렬 처리가 쿼리 속도를 높이고 또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고 그 마스터의 각 노드에 이제 스토리지와 컴퓨팅이 모두 있는 그런 쉐어드 나띵 아키텍처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아키텍처는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성능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드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하는 그런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출시가 되었고 그 스토리지와 컴퓨팅을 분리하게 되면 쉽게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수는 있지만 사실 쿼리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루이드에서는 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그 스토리지에서 이제 컴퓨팅 레이어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프리패칭을 합니다. 그래서 쿼리가 이제 실행되기 전에도 이미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노드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가 있고 또 워크로드가 자동으로 재분배가 됩니다. 또 스트리밍 데이터가 이제 클러스터로 입수되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컴퓨팅 레이어에 저장을 하고 바로 즉시 쿼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 같이 어떤 이벤트가 먼저 스토리지에 전달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 쿼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드루이드의 고유한 기능이고 그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패칭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중복이 돼서 가격이 비싸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 높은 동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드는 비용은 더 저렴합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드루이드의 쿼리 및 그 스토리지 엔진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드루이드의 테이블은 세그먼트 형식으로 분할이 되고 컬럼 형태로 고도로 압축된 형식으로 데이터 노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데이터 딕셔너리, 그리고 비트맵 세 가지 수준에서 자동으로 인덱싱을 하고요. 그 수천 명의 사용자와 그 수족의 행을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서버 간의 세그먼트 균형을 자동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쿼리가 들어오면 그 쿼리 노드가 워크로드를 분산을 하고요. 그 분산 수집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 작업을 수행을 하고 그 쿼리의 일부를 각 관련 서버로 확장을 하고 대규모의 병렬 효과를 위해서 단일 결과 집합을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스토리지 엔진과 결합을 해서 드루이드는 매일 페타바이트 데이터랑 수십억 개의 새로운 행에 대해서 수천 명의 그 동시 사용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수많은 대화형 쿼리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쿼리를 병렬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단계로 나누는 셔플 메쉬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요. 이는 이제 멀티 스테이지 쿼리 엔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딥 스토리지와의
와도 이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또 스토리지 및 컴퓨팅 관계에도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쿼리에 따라서 이제 쿼리가 들어왔을 때 드루이드가 이 쿼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용자는 고민 없이 원하는 쿼리를 그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원력입니다. 그래서 드루이드는 자동 로드 밸런싱이랑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동으로 오류를 복구하고 또 이제 가동 중지 시간 없이 유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드가 페일이 나더라도 그 자동으로 클라우드 그 스토리지에 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미 죽은 노드는 데이터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간단하게 검색이 되고 또 나머지 노드에 자동으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쿼리도 병렬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노드에서 자동으로 재조정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뭐 유지보수나 관리를 위해서 노드를 중단해야 되는 경우에도 다운타임 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은 하이 레벨로 이제 데이터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가 생성이 되면 어떤 카프카나 키네시스를 통해서 처리된 스트림 데이터를 인플라이로 바로 받고 또 어떤 데이터브릭스나 뭐 파이브트렌 등을 통해서 별도의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되어 있는 배치 데이터는 또 배치 형식으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는 이 배치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고 이제 BI2를 통해서 시각화를 한다면 인플라이에서는 이 스트리밍 및 배치 데이터를 모두 수집해서 동시에 비교 분석하고 또 빠른 쿼리 속도로 에드훅 분석 및 시각화가 가능하게 합니다. 네, 인플라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인플라이 제품의 포트폴리오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라이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인플라이 엔터프라이즈 하이브리드, 그리고 인플라이 폴라리스가 있고요. 모두 드루이드를 코어 엔진으로 해서 개발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인플라이 엔터프라이즈랑 엔터프라이즈 하이브리드는 이제 AWS나 애저, 그리고 GCP, 그리고 온프레미스에서 모두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3월 초에 출시된 그 사스 형태인 인플라이 폴라리스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인플라이 폴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인플라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엔드투엔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 파이프라인 없이 바로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라이 폴라리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라이 폴라리스는 저희 사스 제품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분들이 더 빠르고 간단하게 그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든 분석 요구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데이터베이스인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치 드루이드가 기반이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아파치 드루이드 기반입니다. 왜냐하면 드루이드를 개발한 개발자들이 이제 상용 제품으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아파치 드루이드 기반이고 이제 완전 관리형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이제 그 드루이드로 하는 경우에 어떤 오픈소스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없이 이제 드루이드의 동급 최고의 속도 그리고 규모를 제공하고 어떤 인프라를 계획을 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이제 드루이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드루이드가 갖고 있는 모든 이제 뛰어난 성능들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완전하고 통합된 경험을 통해서 그 분석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어떤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더 중요한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네, 인플라이 폴라리스는 이제 복잡한 구축 없이 거의 5분 안에 분석 앱을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fully managed 클라우드 서비스이고 기본 인프라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조정이나 어떤 계획이 없이도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인플라이 폴라리스가 어떤 그 워크로드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쉽게 확장을 하고요. 그 데이터 작업 또한 어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파치 드루이드의 모든 성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과정이랑 설명 없이 이제 추측을 기반으로 한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도 필요 없이 데이터베이스가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 앱에 또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는 원활하고 통합된 경험을 제공을 하고요. 툴을 설정하거나 어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없이도 인플라이 폴라리스로 푸시 기반의 수집, 그리고 단일 UI 및 강력한 시각화 엔진에서 이제 빠르게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플라이 폴라리스를 사용하면 개발자가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더 빠르게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프라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데브옵스나 IT와 얘기를 하거나 어떤 하드웨어를 조달할 필요가 없고요.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개발자는 리소스가 할당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관리 작업을 처리할 필요 없이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을 하기만 하면 바로 데이터를 로드를 하고 분석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클릭 한 번으로 다운타임 없이 어떤 워크로드 요구사항에 맞게 서비스를 확장하고 또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이제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쉬운 관리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라이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중단 없이 가장 최신의 베스트 프랙티스랑 보안 패치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드루이드에서 최상의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빌트인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최적화된 도구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제 수백 가지의 다양한 노브와 다이얼을 조정하고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수년간 저희가 드루이드를 운영하면서 이제 최적화한 경험이 있는 저희 전문가들이 이미 튜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풋만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시성.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실제 쿼리량을 기반으로 사용자 정의되고 어떤 선별된 경험을 제공하는 내장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 및 어떤 노드 수준의 어떤 세부 정보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대신에 이제 기본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제 워크로드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대시보드를 통해서 통찰력을 얻고 어떤 성능을 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쉬운 스키마 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드루이드를 이제 오픈소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스키마를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인플라이 폴라리스에서는 파일 업로드를 지원하고 있는 어떤 내장된 스키마 편집 도구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 데이터의 소유자의 데이터 거버넌스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이제 컨트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푸시 기반의 수집을 통해서 스트리밍 API 엔드포인트를 사용하고 인플라이의 데이터를 쉽게 정말 바로 푸시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할 어떤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나 유지해야 되는 어떤 스트리밍 인프라 없이도 개별적으로 아니면 대량 이벤트를 푸시해서 수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필요한 대로 확장하고 또 쉽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인플라이 폴라리스는 저희 웹사이트에 오시면 이제 무료 트라이얼을 바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60일 무료 트라이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정보 없이 그냥 등록만 하시면 바로 클러스터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이제 그러면은 유료로 사용을 하겠다 하시면 그 뒤에 이제 원하는 경우에 유료로 전환이 가능하고 또 비용은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폴라리스 등록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플라이 폴라리스는 이제 신용카드 없이 바로 몇 초 만에 무료로 서비스를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만 하면 어떤 관리나 업그레이드 또는 튜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 또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데이터가 이동하는 중에도 어떤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프로젝트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시 기반의 수집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의 클릭으로 자동으로 확장하거나 이제 쿼리 성능을 쉽게 확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컨피규레이션이 필요 없는 그런 자동 복제 및 백업을 통해서 이제 고가용성을 갖도록 설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미 저희가 이미 프리빌트된 그런 UI랑 시각화 엔진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빠르고 쉽게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네,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폴라리스에 대해서 데모를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인플라이 사스 제품인 방금 소개드렸던 인플라이 폴라리스로 데모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인플라이 폴라리스에서 구축한 예제 애플리케이션이고요. 글로벌 리테일 업체의 예시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의 목표는 수십억 개, 수조 개의 이벤트를 수백 명의 최종 비즈니스 사용자가 실시간 및 배치 데이터 모두에 대한 드릴다운 기능으로 애독 분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라이가 활용되기에 굉장히 좋은 유즈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지난 1시간 동안 4만 개 이상의 실시간 이벤트가 발생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3개월로 변경을 하면 지난 3개월 동안에 200밀리언, 2억 개에 가까운 이벤트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인플라이는 시각화를 지능적으로 렌더링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 쿼리를 데이터베이스로 전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시보드를 다양하게 구성을 해놨는데요. 매출액, 그리고 이윤,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그리고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국가별 제품 카테고리별로 주문 배송 방법에 대한 그런 내역을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가 목록을 보기 위해서 이제 아래로 스크롤을 할 때 이제 보시면 지금 호주랑 프랑스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스크롤을 다운을 하면서 보면 데이터가 계속 이제 로드가 되면서 그래프를 구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인플라이는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쿼리 결과를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관리자가 이제 여러 국가에서 어떤 매출이라든지 어떤 수치에 대한 트렌드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면서 데이터를 애드호크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1시간으로 바꾸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캐논 이미지 클래스 2200 이 어드밴스드 카피어 이 제품이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겠죠. 사용자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필터를 걸어서 이 제품에 대한 네, 내용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시간에서 조금 더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S3에서 배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가 30일로 필터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 있는 이제 모든 그래프들이 여기에 필터들이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온 지난 30일 동안에 이 제품이 어떻게 판매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주말마다 큰 폭으로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겠죠. 이제 주말에 이런 판매 급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확인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탐색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에서 이 확장 버튼을 누르시면 데이터 큐브로 들어가서 직접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큐브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한 화면을 대시보드에 추가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화면을 대시보드 이 버튼을 통해서 대시보드에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그래프를 추가하고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 큐브에서 보시면 저희가 디멘전이랑 메저 그리고 컴패리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가 들어올 때 필드 값들이 이제 디멘전으로 자동으로 추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원하는 측정 값을 보실 수 있게 매저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기간 대비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도 비교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저희가 분석하던 그 예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렇게 주말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매출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마지막 주말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필터를 적용을 하고 지금 여기 타임을 제가 어느 국가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근데 지금 US로 저기가 걸려 있긴 한데 컨트리를 넣고 제가 그 테이블을 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각화 관련된 툴들은 여기에서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시간을 제외를 해서 테이블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하나니까 여기 서 카테고리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요만큼의 이제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다시 이제 궁금해지겠죠. 그러면 어떤 도시에서 이제 가장 많이 판매가 있는가 해서 컨트리를 시티로 변경을 하면 요렇게 데이터가 바로 보여지게 되고요. 그 뉴욕에서 지금 가장 많은 판매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겠죠. 어디 상점에서 이렇게 많이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스토어 아이디를 추가를 했더니 뉴욕에 있는 어떤 한 상점에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뭐였는지에서 시작해서 왜 이런 값이 나와 있는지를 쭉쭉쭉쭉 분석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뉴욕에 있는 한 상점에서 주말마다 거의 90% 이상이 되는 굉장히 많은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렇게 빠르게 데이터와 대화형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수억 개의 데이터 안에서 분석을 하면서 여기 매장을 확인하는 것까지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쉽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했지만, 사실은 이 뒷단에서는 굉장히 많은 SQL 쿼리들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로 계속 전송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쿼리를 모니터를 해보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수많은 쿼리들이 전송이 되고 있고, 대부분 이제 1조 미만으로 이제 쿼리가 완료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제 인플라이 드루이드의 세 가지 그 주요 강점은 모든 규모에서 대화형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최저 비용으로 그 높은 수많은 동시 사용자들에게 동시성에 대해서도 일관적인 성능으로 분석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스트리밍 및 배치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때 핵심적인 측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인플라이 폴라리스에서는 인플라이가 모든 인프라, 그리고 구성, 스트리밍 엔진,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그리고 시각화까지 이런 주변 생태계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객사에서는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구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서블리스 제품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내부 사용자를 위한 분석 애플리케이션 구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명을 드렸듯이 외부의 사용자를 위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그 고객사 중에 하나의 사례인데요. 그 모펍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트위터 회사인 이제 모펍은 이제 전 세계의 그 모바일 앱 퍼블리셔와 개발자를 위한 어떤 광고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요. 그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모펍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교육 자료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여기 모팝 애널리틱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여기 소개, 이제 피처드, 그리고 이제 시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요 부분이 저희 인플라이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분석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사례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보여드렸고요. 살짝만 보여드리면 여기 방금 보여드렸던 저희 피봇 인플라이 시각화 툴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왜냐면 이제 여기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방금 소개드렸던 버전이라서 네, 그 인플라이를 그대로 가져다가 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사례로 네,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그 사용 사례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모팝에서는 네, 말씀드렸다시피 광고주 및 퍼블리셔들에게 이제 광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광고 플랫폼을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인플라이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그런 실시간 분석에 대한 플랫폼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시간 분석이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유즈 케이스를 구축을 하게 될때 어떤 새로운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 그런 기능을 추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0억 개 이상의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높은 비용이 발생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조금 필요했고 또 다양한 분석을 활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고객 만족도 또한 네,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사용자들은 어떤 광고 플랫폼 성능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고 또 외부에 있는 사용자들은 그런 광고 캠페인 성과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인플라이를 도입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실시간 광고 입찰 및 경매가 활성화가 됐고 또 수천 명의 내부 및 그런 외부 사용자를 위한 셀프 서비스 분석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100명 이상의 그런 높은 동시 사용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성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외부로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높은 동시성을 네, 지원할 수 있는 제품을 찾고 있었고 네, 인플라이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또 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유지 보수 및 이제 관리가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게임 애널리틱스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게임 개발자와 그 판매자들에게 게임의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소스 드루이드를 사용하다가 인플라이로 전환을 하게 된 사례인데요. 현재 10만 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이제 그 게임 애널리틱스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만 개의 게임에서 월 200억 명 이상의 그런 플레이어들로부터 이제 게임 이벤트를 받고 그 이벤트를 저장하고 가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이제 이 회사는 전체 직원이 굉장히 적어요. 35명 정도 되는 이제 굉장히 작은 조직에서 이런 수많은 사용자들을 지원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어떤 대규모의 그 데이터 세트를 리포트로 전환할 수 있는 확장성 및 편리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라이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도입을 함으로써 그런 적은 규모의 엔지니어들이 그 게임 애널리틱스 플랫폼이랑 그런 제품과 관련이 없는 어떤 그런 운영이나 그런 쪽에서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더 쓰기 때문에 그 생산성이 향상이 되었고 또 제품 출시 기간이 굉장히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사업 개발팀에서는 어떤 제품의 그 사용 청구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관리팀에서는 고객 분석 또 상품팀에서는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등 그 회사의 거의 모든 직원들이 인플라이를 업무에 활용하고 네, 인플라이를 통해서 네, 통찰력을 얻고 네, 있습니다. 다음은 인디안 익스프레스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인도에서 가장 큰 일간 뉴스 포털이에요. 그래서 7개 기관에서 이제 월간 거의 5억이 넘는 사용자들이 이제 그 페이지를 보고 있는 굉장히 사용자가 많은 서비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 실시간 분석 플랫폼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분석 시스템에서는 이제 하루 지난 데이터, 그래서 어제 데이터를 가지고 대시보드를 지원하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 어떤 수익 창출이나 그런 사용자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시간 통찰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인플라이를 도입하면서부터 이제 사내 여러 팀들이 그런 애드훅으로 데이터를 원하는 대로 분석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실시간 및 과거 데이터로부터 어떤 이제 인기 있는 스토리
뭐 가장 많이 읽은 콘텐츠 등을 파악을 해서 어떤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 행동 분석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인플라이를 도입한 이후에 모든 사용자들을 위한 그런 샘플 서비스 애드 분석이 활성화가 됐고, 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알람 및 그런 리포트 기능으로 이제 예약된 리포트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고객 그 세그먼트의 사용자 동향을 식별해서 어떤 수익 창출의 기회를 찾고, 또 편집자들은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할 때 이제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즘에 굉장히 핫한 배달인데요. 여기는 이제 유럽에 있는 그 한 이커머스 및 음식 배달을 하고 있는 플랫폼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인플라이를 도입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사례이고요. 그 5천 명 이상의 직원들이 이제 그 유럽도 굉장히 이제 작은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23개의 나라 그리고 250개 이상의 도시에서 이제 수만 개의 판매자 파트너랑 그런 배송하는 택배 파트너를 지원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이제 여기서 구성되어 있는 마스터 대시보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사용하게 될 수 있기까지 기존에는 6시간 이상의 지연 시간과 또 쿼리를 이제 전송을 했을 때 결과를 얻는데 한 수분 정도 걸리는 과정이 있었다면, 인플라이를 도입을 함으로써 그 분석을 초 단위로, 그리고 데이터가 생성을 되자마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통찰력을 얻고, 또 회사 직원의 절반의 직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다들 잘 아시는 결제 솔루션 회사인 페이팔인데요. 페이팔에서도 이제 내부팀 같은 경우에는 수익 및 어떤 거래 동향을 파악하고, 또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또 고객의 이제 쇼핑 과정을 세분화해서 분석을 하고, 또 제품 성능을 파악하고, 어떤 결제 과정에 대한 퍼널 분석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외부 사용자인 가맹점을 위해서는 이제 판매자가 고객을 위한 쇼핑 경험을 개인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어떤 캠페인이 이제 진행됐을 때 분석을 할 수 있게 하고,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인더스트리의 기업들에서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인플라이를 통해서 스트림 및 배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또 1초 미만의 쿼리 속도로 대화형 분석의 경험, 그리고 수많은 동시 사용자들에게 이제 일관적인 뛰어난 성능을 최적의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 및 그런 외부의 사용자들을 위한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데이터와 대화하고, 또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수익원이 되는 형식으로도 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드루이드의 기능들을 이제 복잡하고 어렵지 않게 5분 만에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 이제 인플라이 폴라리스이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네, 소개를 드렸습니다. 인플라이 폴라리스는 저희 웹사이트에 오시면 60일 무료 트라이얼로 네, 무료로 트라이얼을 써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오셔서 등록하시면 뭐 신용카드 정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저희가 그 4월 21일에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방문하셔서 보시고 드루이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시각화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네, 여기 등록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아마 자세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올려주신 것들이 많이 왔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고 네,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저희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 중에 최재경님께서 인플라이 사용법 교육도 해주시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매 2개월 정도마다 계속 드루이드랑 인플라이 교육을 진행해 왔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4월부터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21일에 네,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 있고, 그리고
그 관련된 이제 웹사이트는 방금 보여드린 것과 같이 등록을 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드루이드부터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또 어떻게 시각화툴을 활용해서 이제 대시보드를 구성하는지까지 90분 동안 세션이 진행되니까 한번 등록하셔서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종훈 님이 그 이커머스 사이트에 적용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이제 빠른 쿼리 속도로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이제 유즈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그 이커머스에 대해서 이제 이커머스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즈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보통 이제 저희 국내에서는 이제 11번가에서도 인플라이를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유즈 케이스는 우선은 광고 데이터 분석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트렌드를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용자를 분석을 한다든지 등등 해서 아니면 인벤토리 해서 그 공급망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고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인사이트를 얻고 그 데이터로부터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윤성원님께서 이제 어떤 특정 제품이 평소 가격보다 저렴하거나 높게 팔린 경우에 알람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데모에서는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그 알람이랑 리포팅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 기능을 사용하시면 이제 조건을 이제 설정한 거에 따라서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웹북을 통해서 아니면 슬랙 메시지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런 알람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매주 월요일 아니면 매일 몇 시에서 시간을 정해서 어떤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받고 싶은 경우에도 이제 인플라이를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화 화면에서 가능하고요. 그 사용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설정을 하고 알람이나 리포트를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 그 모듈이 많은데 인플라이 피봇이랑 매니저 클래리티, 세큐리티 이런 모듈이 다 라이센스에 포함되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인플라이는 이런 모든 기능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 드루이드를 코어 엔진으로 해서 이제 그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툴, 그리고 성능 모니터링 및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능 모니터링 툴, 그리고 보안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시각화 툴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모두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시각화 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UI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존에 있는 어떤 BI 툴에 붙여서 사용을 하시고 싶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제 원하시는 대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인플라이 폴라리스도 이 모든 기능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주신 전영진님께서 질문 주신 게 이제 인플라이 폴라리스 같은 경우에 파이프라인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 카프카나 키네시스의 스트리밍 데이터 없이 데이터 소스에 바로 연결해서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인플라이 폴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카프카 스트림 처리 기능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별도의 이제 스트리밍 그 파이프라인 없이 데이터를 바로 푸시로 받아서 그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고 분석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종택님께서 주신 질문이 그러니까 스트리밍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 분석해서 이상거래 탐지 및 방지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례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상거래 탐지에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저희가 이제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은행권 같은 경우에서는 그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해서 어떤 이상 거래가 있을 때 미리 알람을 띄워서 이제 그 실시간으로 어떤 그 사기 행위가 벌어지기 전에 예방을 하고 이제 그 실시간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게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은행 외에도 어떤 핀테크라든지 아니면 어떤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제 멤버십 서비스도 약간 돈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떤 포인트나 아니면 그런 결제를 하는데 이상 거래가 있을 때 이제 그런 거래를 미리 탐지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채화 님이
이제 질문을 주신 게 그 데이터 사이즈 및 보관 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데이터 사이즈는 이제 그 구축을 하실 때 이제 기존에 있는 배치 데이터를 얼마나 수집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어떤 배치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받을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 필요하신 대로 구성을 하시면 되고, 보관 기간도 이제 인플라이 드루이드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를 사용할 기간을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회사에서는 2년 동안의 데이터는 계속 자주 쿼리를 하고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한다 하시는 경우에는 2년으로 세팅을 하시고, 뭐 더 긴 경우에는 더 길게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기간에 따라서 네, 설정을 하시고 네,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도 이제 뭐 지금은 뭐 2년으로 했다가 뭐 가끔 뭐 3년치, 4년치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늘리고 줄이고 네,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오늘 세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인플라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소개 및 데모를 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웹사이트에 오셔서 그 플라리스를 죄송합니다. 자꾸 다운을 받으라고 말이 나오네요. 네, 플라리스 트라이얼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무료로 60일 가능하시니까 오셔서 편하게 테스트 해보시고 트라이얼 하시면서 이제 성능이 정말 이렇게 뛰어난지 직접 알아보시는 것도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